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한 월요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네. 살짝 코스피의 그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줄어서 아쉬워요. 그렇죠. 오늘장 어떤 게 핵심 포인트였을지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 기대감과 우려감의 교차겠죠? 네. 네. 제가 잘못 보냈군요. 네, 기대감과. 네. 약간 수정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요것만 이제 기억으로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과. 어쨌든 오늘 시장이 뭐 바뀐 건 없거든요. 근데 기대감에 지난주 미증시 급등이 나왔었고, 우리 증시도 올랐는데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이 우려감에 지금 상승폭을 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왜 올랐었고, 왜 그 우려감이 생기는가, 이거를 좀 보신다면 지금 시장이 그래도 저점은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주말을 앞두고 미증시가 급등이 나왔던 그 이유가 연준 통기자의 비일교적인 기사. 그러니까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기자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연준이 다음 달은 75bp로 확정을 했지만 12월 달 금리 회의부터는 아마 이 어떤 고강도 금리 인상을 좀 적절한 수준으로 바꾸는 거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기대감이거든요. 어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뭐 근거로 쓴 것도 아니고 그런 기대감인데 그 기사가 나오면서 올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호재인 것이고 말 그대로 그냥 그 기사 하나일 뿐인데 일단 물론 이 연준의 입으로 불리는 그 기자의 입이었기 때문에 그 기사 하나에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지수, S&P 500까지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영국 총리가 그만두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제 총리가 나올 텐데, 원래는 이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같이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 재무장관인 리시 수낙이 단독 후보로 갈 것 같고, 단독 후보로 나오게 되면은, 영국 총리가 빨리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서 금융 전문가로 통합니다. 그러니까는 영국 시장도 안정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올랐던 건데, 여기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 레고랜드 아시죠? 이 레고랜드 때문에 사실 뭐 건설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주말 동안 금융당국이 50점 플러스 알파 채권 시장에 부양책을 내놨죠.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지금 체험 펀드를 이 살부터 오늘부터 지금 CP면 재개를 하겠다고 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시장 안정 조치에 더해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지난주에 악재들이 대부분 좀 이건 사라진 것이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좀 뭐 해소 조짐 이런 걸로 보시면 됐던 건데 어쨌든 기대감이 올랐던 건데요. 오늘 빠진 이유는 그럼 주말 동안 이제 이 중국의 당대가 끝났는데 시진핑의 독자적인 체제로 지금 강화가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지도부에 코로나 제로 정책 옹호란 조들이 많이 추가 기용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당대회 끝나고 나서 어떤 정책 변화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진핑의 어떤 그 독주로 인해서 뭐 과도한 정책 개입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 위안화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홍콩 시장에서도 알리바바라든가 백주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홍콩 시장이 지금 4~5%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 악재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새로운 중국의 악재, 시진핑 독주 체제의 악재, 이런 게 지금 있는 건데 설명을 좀 보시면은 기대감과 우려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는 뭐 호재가 확정된 것도 아니죠. 그만큼 변동은 있습니다만은 조그만 악재에도 지난주에 올랐던 걸 본다면 저점은 확실하다.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거든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끝나야 그때부터 시장 상승에 좀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종목 장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어떤 종목, 섹터 안에서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다음 주 초까지는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종목을 잘 선별해 봐야 되고 그냥 많이 빠졌다고 재료가 있다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타이밍을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종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화이터텍을 좀 보시면은 네. 오늘 시장 반등 나올 때도 가장 세게 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15%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요. 지금은 7%또 올라서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하고 지금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기초 개발을 완료했는데 그 빅테크 기업이 9월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천안공장에 200억 투자가 들어가서요. 내년부터 지금 양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효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너무나 싼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오늘 시장 반등과 함께 세게 올라서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요. 시장가 세게 올라가지 못할 때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화이터텍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올 때 세게 올라가는 게 확인됐으니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4,5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바로 이제 전날 말씀드렸던 범양 건영 오늘 보면 건설주들이 세게 올라오죠. 왜냐하면 이제 이 지난주에 이 건설주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던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범양건영이라든가 또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오늘 저녁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지금 건설주가 올라가는 건데 범양건영도 그와 같이 장중에 좀 급등이 들어가다가요. 지금은 이제 시장 좀 빠지면서 이 보합권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4,2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 결국에는 저는 지난주에 어떤 건설주에 대한 악재가 해결되면서 상당히 좀 과대나 폭됐던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악재가 없어지고요. 새로운 호재가 생기는 그쪽의 종목들을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여러분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유동성 위기는 안정. 그러니까 지난주가 네. 이 레고랜드 때문에 상당히 좀 말도 많고 맞아요. 안 좋은 찌라시도 많이 돌아다니고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뭐 금융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그 찌라시만 정말 네. 지라시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맞다면은 지금 중소형 건설사 몇 개는 부도 났어요. 부도 났고 네. 지금 뭐 IMF 같은 사태 오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생겨난 좀 그런 우려감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좀 빠르게 대처하면서 일단은 안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빠졌던 부분이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건설 중건주가 지금 자금 시장 안정 방안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기사인데 기사를 좀 볼게요. 어쨌든 지금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50조 원의 플러스 알파까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난 주말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우려감이 컸었던 건설주가 쭉 빠졌던 건데요. 그런 것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게 어쨌든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낙폭돼 있던 건설주가 세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내용 좀 보게 되면은 강원랜드 레고랜드발 이 자금 시장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그래서 지금 그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위축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살아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지금 이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대출을 1월까지 상환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죠. 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했던 APCP 즉 어음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했던 건데 그것마저 안 된다 보니까는 불안감이 있던 건데요. 그거를 1월까지 상환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없어지는 거고 이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를 했었을 때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PFAPCP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관련 이 어음들을 봤을 때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단행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운영하는 회사채 이 기업 어음 매입 한도는 매입 한도가 기존 8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8조였는데 16조로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이런 걸 대책을 좀 내놨기 때문에 건설주가 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저녁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독일에서 또 회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와 관련된
중소건설사지만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건설과 관련된 또 중소형 건설사이기도 하다. 두 가지 지금 시장의 핫한 이슈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보고 공부해보세요. 네. 첫 번째 한덕 덕분에 공략주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에요. 뭐 철도, 토목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엔지니어링 하니까 설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네옴시티 관련해갖고 성신당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을 보시면 670조 네옴시티 수주전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의 일부 수주가 따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도화 엔지니어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상한가가 성신양이랑 비슷한 내용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1위 엔지니어링 산데 지금 GTX-A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 신한은행하고 도화 컨소시엄이 확정이 돼서 사업비 30조짜리를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GTX-A에다가 지금 네옴시티에다가 지금 폴란드 특명 정권대사와 철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폴란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기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지금 신공항하고 이 신공항을 연결하는 그 주요 거점을 통해서 총 1,800km의 고속철도 건설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신공항 사장단을 만나가지고 또 양국 간 철도 협력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폴란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내용이 있고 네옴시티 그다음에 이제 국내 1등 엔지니어사로서 현재 GTX-A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낱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건설 관련된 내용들이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옴시티에다가 폴란드에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우리나라 GTX 이런 거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주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오히려 이런 좀 새로운 좀 호재가 생기는 그런 종목들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건설주 대부분이 급락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악재가 해결되면서 살짝 돌아서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도 보시면 충분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데모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GTX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먼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이 소형 건설주들이 지난주까지는 사실 어떤 부도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면 이런 것들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들어가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도화 엔지니어링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9,5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7,600원, 목표 주가는 9,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이렇게 알아봤어요. 사실 여러 가지 테마색을 가져갈 수 있는데 테마라는 게 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소개해드린 이 도화 엔지니어링 공부해 보시고요.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는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도 키워드로 먼저 보겠습니다. 반등시 주도주 굉장히 짤막한데. 바이오만 하는 건데. 오늘 또 바이오가 좋더라고요, 흐름이. 그러니까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빠지지 않는 쪽이 바이오거든요. 근데 이번 달,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올라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박람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이야기인데, CPHI. 집결하는 K제약바이오 해가지고요. 역대급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만 이제 60곳 참여하고요. 한국 간에만 지금 31개 업체가 나올 텐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박람회 중 하나고요. 올해 행사가 이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뭐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 뭐 삼성바이오도 단독 부스 마련했고요. 셀트런스케어도 준비하고 있고 롯데바이오도 단독 부스 참여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굵직굵직한 제약바이오 기업도 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 2,500개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 세계 2,500개 기업에 48,000명 이상의 이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가해서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30개 기업이 참여해가지고요. 함께 한국 깐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달 1일부터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어떤 임상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어떤 뭐 수주를 진행하고 있거나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또 유럽 바이오가 열거든요. 유럽에서 또 이 바이오 행사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된 바이오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시의 바이오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그 네. 안에서 이번 이슈와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회사와 관련된 기업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좀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목표가, 손절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손절 가격도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인지 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두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죠. 네. 아직 새내기 주다 보니까 뭐 지지라던가 정 그렇죠. 이런 게 없어서 그렇죠. 그게 전혀 없고 상장된 지 한 4일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차트로 봤을 때 고점도 없고 좀 저점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잘 가게 되면은 꽤나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빠지면은 많이 빠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그 공모가 대비 2배 상장된 거라서 그런 기업들은 시장에 관심을 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샤페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유럽 바이오에서도요. 지금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갈 것 같다. 지금 샤페론 같은 경우는 면역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인데 난치성 염증 질환인 이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 염증 복합제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지금 임상 2상 진행되고 있고 알츠하이머 쪽에서는 임상 1상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바이오 유럽 2020에 참가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들과 1대1 미팅을 준비해 놓고 여기서 지금 이 아토피라든가 이 알츠하이머의 그 파이프라인과 기술 경쟁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시작한 유럽 바이오에서 알리기 시작하고요. 아마 이제 똑같은 독일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에도 참여할 것 같은데 지금 유럽 바이오 같은 경우는 60여 개국이 참여하고요. 4천여 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어떤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어떤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파트너링 하는 그런 이벤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샤페론 외에도 몇 개 기업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참여한다고 해서 수출 따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글로벌 파트너링과 이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크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샤페론이 이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장에 있어서 2개의 파이프라인을 성공시켰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내용을 좀 기대해 보면서 샤페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되고 나서는 공모가 위에서 있다가요. 이틀 조정받고 바로 금요일 날 상한가 갔다가 오늘 조정인데 보통 이런 걸 이제 양음양 패턴이라고 하죠. 한번 상한가 갔다가요. 오늘 조정인데요. 조정 시에 매수가 좀 접근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2, 3일 안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1,5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샤페론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500원, 손절 가격은 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워낙 새내기 주라서 뭐 저항이라던가 지지라인 이런 게 아직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분석 꼭 손절가, 목표가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나눠볼까요? 네, 4시에 무료방송 준비했는데 지금 시장에 저점은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종목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